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어민들이 땀 흘려 갖고 놓은 생계 텃밭에 비어업인이 드나들어 수산물을 채취하는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아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의 연속 기획 보도입니다. 늦은 밤, 바다 위 초록색 불빛이 곳곳에서 포착됩니다. 이들은 타지에서 온 비어업인들로 어촌에서 운영하는 어장에서 잠수까지 해가며 해삼을 캐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해루질을 멈추라고 해도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밤새 해루질을 이어갔습니다. 해삼 어장에 들어와서 해삼을 채취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들이 항상 조사는 검사는 하고 있지만 그날 이제 육안으로 낮부터 이제 육안으로 확인이 된 바가 있어서 저녁 한 12시까지도 추적을 했었거든요. 우리 어촌계에서. 해경이 출동하자 이들은 해변가에 해삼을 버리며 채취가 아닌 방생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채취한 해삼은 약 400kg, 1,600여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으로 판매가는 약 700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해루질이 매해 태안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야간에 많은 분들이 와서 해삼과 전복 양식장에서 많이 도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괴로움을 받고 있고요. 또 그게 저희들이 씨앗을 뿌려서 난 거기 때문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최근 3년 동안 태안해경에 접수된 해루질 관련 신고는 230여 건, 이 중 단속 건수는 36건에 불과합니다. 마을 어장에서 키운 수산물인지 어장 인근서 잡은 자연산인지 구분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DNA 검사를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바닷속에서 1년이 지나면 DNA 구분이 어려워 실질적인 단속과 처벌이 어렵습니다. 양식장 안에 있는 양식 수산물을 포획 채취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비어업인이 포획 채취한 수산물이 해당 양식장의 소유권이 아닌 자연산으로 확인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양식 수산물로서의 소유권 관계를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즉각적인 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양식장 무단 침입에 따른 피해가 커지자 어민들은 매일 밤 스스로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매일 밤 단속에 나서다 보니 어민들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 날카롭고 큰 전문 장비를 소유한 비어업인을 상대하기 무섭다며 고충을 토로하며 단속 강화와 예방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어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구본영 전 천안시장이 충남도 정무부지사로 내정돼 적절성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박수현 충남지사가 임명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박수현 지사는 7일 구 전 시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시민단체와 언론의 지적을 충분히 인정하고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임명을 번복할 단계는 아니라며 정무부지사와 함께 일하면서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충남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와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민선 7기 재임 중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한 구본영 전 시장의 정무부지사 내정 철회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천안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에어컨 설치기사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 A씨가 구속됐습니다. 천안 동남경찰서는 지난 3일 천안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에어컨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쓰레기 처리 문제를 두고 60대 설치기사와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다툼을 벌이던 에어컨 기사가 작업을 멈추고 돌아가려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남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 최종 신청률이 98%를 기록했습니다. 충남도는 155만 8천여 명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신청해 3,100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과 관련한 이의 신청은 오는 1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최종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원금은 다음 달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홍성군이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AI를 활용한 피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군은 AI를 활용해 상습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인 홍성 종합터미널 주변과 홍성읍 대교리, 고암리 일원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현장을 찾은 박정주 홍성군수는 배수 시설 관리 상태 등을 살펴보고 침수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서산시가 여름철 야외 물놀이장과 여름 테마파크 순차 개장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야외 물놀이장은 오는 11일부터 8월 17일까지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운영됩니다. 특히 올해는 에어쿨존과 영유아 풀장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여름 테마파크는 오는 18일부터 8월 23일까지 37일간 운영되며 워터슬라이드와 유수풀, 액티비티 물놀이존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지난해 반응이 좋았던 대형 그늘막이 설치되며 가족 탈의실과 샤워장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두 시설 모두 입장료는 무료며 여름 테마파크 일부 시설은 유료로 운영됩니다. 태안 천리포수목원의 조성 과정을 담은 기록물이 국가등록 문화유산으로 등록됐습니다. 이번에 등록된 기록물 56점은 우리나라 최초 민간수목원인 천리포수목원이 1962년부터 1989년까지 조성되는 과정을 담은 것으로 수목원 조성과 운영, 관리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았습니다. 태안군은 이번 등록을 계기로 천리포수목원과 협력해 기록물 보존과 활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충남 지역 수산품이 미국 시장에 진출합니다. 충남도는 지난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열린 서머 팬시 푸드쇼에 참가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올해로 70주년을 맞은 이번 박람회는 북미 최대 규모의 식품 전문 박람회로 전 세계 2,500여 개 기업과 3만 2천여 명의 바이어가 참가했습니다. 충남도는 조미김과 감태업체의 참가를 지원해 10만 달러 규모의 현장 계약 체결했습니다. 충남도는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 상담과 해외 마케팅을 지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당진시가 재산세 납부 기간 업무 시간 내 상담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야간 세무 민원실을 운영합니다. 야간 세무 민원실은 오는 22일, 29일 수요일에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당진시청 1층 세무과 43, 44번 창구에서 운영됩니다. 시민들은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 관련 문의와 세무 상담 등의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야간 세무 민원실 사전 예약과 이용 문의는 당진시청 세무과 세정팀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예산군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 대상 찾아가는 출입국 민원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이번 서비스는 계절 근로자들이 외국인 등록 신청을 위해 기존 천안 출장소까지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7월 달 운영일은 오는 14일과 28일 두 차례로 오후 1시부터 5시간 동안 군청 민원실에서 진행됩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외국인 등록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며 방문 시 증명사진과 숙소 제공 확인서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태안해양경찰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음 달 17일까지 수상레저 특별안전관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단속을 강화합니다. 태안해경은 이 기간 주요 수상레저 활동 해역의 순찰을 늘리고 구명조끼 미착용과 음주 운항 등 안전수칙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또 도내 수상레저 사업장을 대상으로 레저기구의 안전점검 상태와 승선 정원 준수 여부, 이용객 대상 안전교육 실시 현황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서산시가 여름철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한 점검에 나섭니다. 레지오넬라증은 오염된 물에 존재하는 레지오넬라균을 비말 형태로 흡입하면 감염됩니다. 주요 증상은 고열과 기침 등이며 여름철에는 냉방기 사용 증가에 따라 감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서산시는 7월 한 달간 집단 발생 우려가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물과 관련된 환경 설비를 대상으로 레지오넬라균 검출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점검을 통해 해당 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시설에 대해 청소와 소독,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안내할 방침입니다. 충남 5개 시군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주관 취약지역 개조사업 공모에 국비 7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충남도는 이번 공모 결과 예산군 산성 1, 2와 당진시 신평면, 청양 정산면 등 4곳이 각각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는 해당 지역에 국비 포함 사업비 110억 원을 투입해 슬레이트 철거와 노후주택 정비, 소방 방제 시설 확충 등 주민 생활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남도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71곳이 취약지역 개선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양군이 충남도에서 실시한 2026년 국민안전교육 실태점검에서 도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청양군은 지난 1년간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화재 예방 캠페인과 전기 안전점검, 어린이 안전 골든벨 등 체험 중심의 안전 프로그램을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청양군은 앞으로 계층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체험 중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태안군 만리포 해수욕장이 개장했습니다. 태안군은 지난 4일 만리포 해수욕장에서 개장 71주년 기념 2026 만리포 해수욕장 개장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태안 지역 21개 해수욕장 중 가장 먼저 문을 연 만리포 해수욕장은 8월 23일까지 51일간 운영됩니다. 꽃지와 몽산포 등 나머지 20개 해수욕장은 오는 11일부터 8월 23일까지 44일간 운영될 예정입니다. 해수욕장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만리포 해수욕장은 8월 12일부터 17일까지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양 멜론이 출하를 시작해 오는 10월까지 전국으로 유통됩니다. 청양군은 6일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에서 김홍열 청양군수와 농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생산 출하 현황을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청양군은 올해 멜론 매출 목표로 15억 원으로 설정하고 최고 등급인 스페셜 등급 물량을 중심으로 첨가업체에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청양군은 직거래 특판 행사와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 멜론을 판매할 방침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사냥개들을 통해 복싱의 매력을 새롭게 알게 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러한 가운데 태안에서 복싱을 통해 자신감을 되찾고 경찰이라는 꿈까지 키워나가고 있는 여고생이 있습니다. 태안군 최초의 여성 엘리트 복싱 선수 김소라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정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쉴 새 없이 펀치를 날리며 구슬땀을 흘립니다. 태안고등학교 3학년 김소라 선수입니다. 김 선수는 중학교 1학년 위클래스 상담을 통해 처음 복싱을 접했습니다. 운동을 하니까 좀 갓생 사는 기분이 들어서 약간 우울했던 게 괜찮아진 것 같아요. 이후 여러 생활체육대회에서 메달을 잇따라 따내며 눈길을 끌고 있는 김 선수. 복싱의 두각을 나타내며 운동을 시작한 지 5년 만에 태안군 최초의 여성 엘리트 복싱 선수로 등록됐습니다. 최근 청양에서 열린 대한복싱협회 장배 전국 복싱대회에 출전해 메달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달 대통령배 전국대회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복싱이란 종목에도 관심 많이 가주시고 대회 나가는 것도 나서서 이제 힘을 많이 주시면 제가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김 선수의 곁에는 5년 동안 묵묵히 함께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오세열 관장은 김 선수를 자신의 딸처럼 보살피며 전국 무대까지 이끌었습니다. 이 아이가 조금 내성적인 아이다 보니까 좀 운동하면은 조금 성격도 밝아지고 또 자신감도 생기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처음에 시작을 했었고요. 저 또한 이 아이가 성장해 가는 모습이 자기의 딸이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 같아가지고 저 또한 열심히 더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신경 많이 써주시는 점이 고맙고 앞으로도 뭐 평생 못 잊을 것 같고
뭐 나중에 대학 가서도 계속 찾아뵙고 싶습니다. 복싱을 통해 힘들었던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김 선수는 경찰이라는 꿈도 가지게 됐습니다. 최근 남부대학교 무도경호학과로부터 입학 제의를 받아 경찰의 꿈을 키워나갈 예정입니다. 시민들 잘 지켜주고 약간 범죄자 잡는 거 약간 꿀리지 않는 경찰이 되고 싶습니다. 복싱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새로운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김소라 선수. 김 선수의 행보가 많은 학생들에게 귀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1일 민선고기 임기를 시작하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홍성군에서도 신임 박정주 군수가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군정에 돌입했는데요. 박 군수는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머물고 싶은 홍성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선국이 홍성군정 시작을 알리는 박정주 군수 취임식장입니다. 박 군수는 먼저 선거 과정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친 후보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홍성 지역 발전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쟁을 넘어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지금 홍성에 가장 필요한 것은 실질적인 변화와 지역의 발전입니다. 박 군수가 제시한 임기 내 최우선 과제는 지역 경제 회복입니다. 행안부와 충남도청을 거친 경험을 바탕으로 내포 신도시 국가산업단지를 빠르게 완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경제가 살아나는 홍성을 만들겠습니다. 기업 유치가 지역 내 고용과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지역의 주요 산업인 농업의 경쟁력 강화 전략도 구체화했습니다. 농촌 고령화와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기계 반값 공급과 스마트 축산 환경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농업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생산 기반을 다지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건립과 농산물 브랜드화를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방침입니다. 농업의 생산, 유통, 브랜드화를 전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부가가치를 높이는 농업으로 소득이 증대되고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정주 여건 개선도 약속했습니다. 지역 수건 사업인 열악한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과 24시간 소아 응급 의료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통망 개선과 더불어 교육, 보육, 문화 인프라를 동시에 강화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정주 환경을 완성하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혁신도 예고했습니다. 불필요한 관행을 없애고 부서장들에게 권한을 위임해 빠르고 투명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청득심의 자세로 군민의 목소리에 귀를 더 크게 열겠습니다. 홍성은 돌아오는 도시, 머물고 살고 싶은 도시가 되고 성장하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변화와 도약을 약속한 민선국이 홍성군정. 앞으로 4년간 어떤 결실을 맺을지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